자, 안녕하세요. 모드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또 울산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더불어 오늘은 조금 수준 높은 학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국어교육학 석사과정을 지금 과정을 밟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학년에서 또 교육을 또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시고 또 시에서 하는 또 일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또 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어교육과 관련된 또 대학원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추석 연휴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선생님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시는 대학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대학원이고 뭘 전공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현재 교육대학원에 진학 중이고 네. 교육대학원 내에서 초등 국어 교육을 전공. 초등 국어 네. 교육이요? 아, 네. 뭘 배우시는 거예요? 초등 국어 교육에서? 초등 국어 교육은 네. 정말 이름 그대로 네. 초등학생들을 위한 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학문적으로는 국어 교육 내에서 이제 초등 국어 교육이 파생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과를 이제 어차피 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하듯이 네. 교과를 딱딱딱딱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시는데, 사실 우리 초등 같은 경우는 그냥 교대 4년 졸업하고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제 그냥 경험에서 보면 제일 만만했던 과목이 국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맞춤법 조금 신경 쓰고 애들한테.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의문론도 있고 의미론도 있고 뭐 통사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형식들을 또 미국 교육을 또 이제 받으신 교수님들 하에 현대 어문, 그 어학적인 걸 막 접목해서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국어 교육이 대학교 그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생각했던 국어 교육과 지금 대학원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느끼시는 국어 교육과 뭐 이렇게 차이가 있거나 뭐 좀 이런 게 좀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학부 역시 초등 국어 교육을 네.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학부 쪽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부 시절에는 정말 그 교육론 말 그대로 그 교육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뭐 교수법이나 네. 교육과정 이런 거 네. 많이 했죠. 네. 그런 부분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거기에 이제 한 발 더 진보해서 어떻게 국어 교육을 앞으로 미래에 성취해 나갈지에 대한 걸 연구하고 있고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파트가 있지만 네네. 그거는 이제 국어 교육의 카테고리 안에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국어학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이제 국어 교육의 경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예전에 교육 과정에서 불렀던 것처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그렇죠. 크게 이 5범주 안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이 5범주 안에서 문법의 경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의문론, 통사론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는 곳이고, 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제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세요? 네, 제가 이제 초기에 논문을 준비할 때는 이제 질문하기와 독서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논문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했으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의 경우는 저학년 학생들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초문식성 쪽을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 문식성. 네. 그게 뭐죠? 기초 문식성. 기초문식성 네. 자체로는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제 문해력하고 네, 같은 맞습니다. 건가요? 네. 문해력이라고도 부르고 리터러시 네.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어서 네. 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2015 교육과정을 한정 지어서 봤을 때 네네. 한글 교육이 바탕이 많이 되고 정말로 학교에 입학 미취학 아동들의
학생들이 네네. 한글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입학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실제로 지도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이 바르게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그렇죠. 떨어지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많죠. 네.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된 시점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부득이하게 이제 조금 더 음. 의식성이 떨어진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됐고 네. 그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의 경우 물론 국어를 잘 가르치시고 네. 국어에 대해서 못하시는 분이 많이 없지만 사실 저가 국어 교육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문식성이 떨어진 학생들을 한정해서 가르치는 데는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초 문식성 또는 뭐 리터러시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문해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기초 예를 들어서 그 기초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거죠. 기초 뭐 기초 부증과가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네.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네. 가르쳤던 학생의 경우 2학년 학생이었는데 네. 1학년 때도 이제 한글이 제대로 내지 못하고 2학년에 와서 그 국어 교과가 도구 교과라서 네. 이제 그냥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뭐 이제 수학이나 이제 뭐 사회와 과학이나 뭐 여러 가지의 재능이 녹아 있는 통합 교과를 수업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또 정확하게 하지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네. 이게 3학년, 4학년으로 이어지면은 그 기초학력 부진으로 그렇죠. 이어질 수 있다. 그럼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국어가 도구 교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구 교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면 응용 교과인 과학이라든지 뭐 제2외국어인 영어는 뭐 물론이고 모국어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외국어로서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모두들 선생님들이 국어를 만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선생님 중에는 뭐 국어를 특별하게 못하거나 국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분은 안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국어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우리 반에서 뭐 받아쓰기를 맨날 틀린다든지 요즘 뭐 받아쓰기도 이제 못하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국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뭐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책을 뭐 많이 읽어라,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라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애를 키우지만 주변에서 보면 국어 실력 향상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국어 실력이 안 느니까 다른 과목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문해력 또는 기초 문식성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깊게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선생님께서 계속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물 또 좋은 성과물이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또 이 영상을 보시고 국어 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독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 국어 교육 또 아이들의 국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 국어 국문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교육이죠, 국어 교육학이니까요. 더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무래도 국문학과로 나오신 분들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이렇게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진단하기로 여러 선생님들과도 이렇게 함께 의논을 해봤을 때 기초 문식성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받아쓰기와 일기쓰기 같은 활동들이 이제 학교에서 많이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되게 중요하신 점 같은데 최근에 뭐 그 경기도 같은 경우 학생인권 조례나 기타 등등 인권이라는 게 강요되면서
일기 검사 또는 일기 쓰기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 검사용 일기가 따로 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일기가 따로 있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옛날처럼 뭐 일기를 쓴다든지 뭔가 쓰는 활동들을 많이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문해력 네. 이런 것들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경우는 조금 적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학창 시절만 떠올리더라도 받아쓰기, 일기 쓰기가 모두 활성화돼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반에서 정말 난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지 않는 한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의 경우는 받아쓰기도 마찬가지고 일기 쓰기도 그렇게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받아쓰기, 일기 쓰기 등을 통해서 가정과 선생님이 그 학생의 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저도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데는 애들 그 글씨 쓸 때 연필 깎아서 이제 많이 쓴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은 샤프라든지 그 좋은 걸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교육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초부터 우리가 다진다고 했을 때 뭐가 과연 기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세마기 더하기 읽기와 같은 3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뭐 컴퓨터가 또 너무 강조되고 또 이제 외국어가 많이 강조되니까 어느 순간 그 국어를 강조하는 것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풍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국어 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입시에 있어서는 또 국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강조하시는 분들 사실 많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초등학교 때가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가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너무 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초등학교 시절이라도 정말 국어는 정말 확실하게 다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과 같이 더불어 해봅니다. 자, 오늘 또 선생님 이제 국어교육과 저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계시는 국어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혹시 끝으로 또 국어교육과 관련해서 또 독자분들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좀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 네. 이제 국어 아까 말씀드린 것 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뭐 일기의 경우는 사생활과 관련해서 많은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은 사실 교사가 그 학생의 이제 사생활을 통해서 어떤 뭐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건 아니죠. 네. 아니면 뭐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말 그대로 이제 허구의 이야기를 쓰더라도 그 아이의 쓰기 기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그렇죠. 하나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애들 중에는 선생님한테 일부 보이게 하려고 이제 말씀처럼 허구 얘기를 지어내거나 과정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본 대부분의 아이들은 되게 솔직하게 일기에다가는 자기 속마음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랑 싸웠다든지 뭐 짝꿍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거. 또 적극적이지 않거나 그냥 참을성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속 안에만 담겨져 있는 얘기를 일기장에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사실 그게 되게 고마운 거죠. 그걸 보고서 선생님이 미처 챙겨주지 못했던 부분을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챙겨주면서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 줄 두 줄 이렇게 써주면 또 애들도 또 답장하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그 제자와 스승 간의 그 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요즘은 그게 이상하게 좀 변질돼서 뭐 인권이 어떠니 애들 사생활이 어떠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되게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 국어 교과서만 살펴보더라도 전에 있었던 경험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쓰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저학년의 경우 사실 그것도 말만 일기가 아닐 뿐이지. 그렇죠. 네, 사실상 일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죠. 그 맥락상에서 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초등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은 사실 다른 교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또 공부하고 계시는 또 우리 기초 어린이들 그 학력과 향상된 그 연구들이 좋은 결과를 좀 맺으셔서 또 좋은 논문으로 이 세상에 또 출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